책.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나는 사물놀이패가 나를 둘러싸고 한바탕 신명나게 노는 와중에도 뭔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어디야? 전화를 건 친구가 묻는다. 집이야. 내가 대답하면 응 그럼 하면서 느긋하게 수다를 풀기 시작한다. 내가 팡팡 놀고 있거나 흐물흐물 늘어져 있을 게 틀림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집은 그런 공간이다. 하지만 나에게 집은 잠자리인 동시에, 휴식처인 동시에, 놀이터인 동시에 작업실이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친구들은 집이야? 대신 일하는 중이야? 묻곤 하는데 사실 일하는 중인데 하고 털어놓기 위해 말을 끊을 타이밍만 재는 내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다. 작가라는 직업의 장점 중 하나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작가들이 번듯한 서재, 큼직한 책상이 있는 작업실에 앉아 글을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라 그런 건가? 새삼스럽게 감탄한다. 하지만 그때뿐 서재나 작업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고요하고 쾌적한 커다란 창문 너머로 바다 또는 나무가 보이는 책줄로 둘러싸인 웅장한 공간에 묵직한 책상을 들여놓고 차분하게 글을 쓸 수 있다면 참 좋긴 하겠다. 아니 잠깐, 그런 곳에서 글을 쓴다고? 글은 무슨 글, 하루 종일 틀어박혀 책 읽느라 바쁘겠지. 그러다 지치면 쓰기도 하겠지. 그런 상상이 또 행복하긴 하다. 사실 나는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마음만 먹으면 글을 쓸 수 있는데 이 재능은 잡지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4번 회사를 옮겼는데 처음 들어갔던 잡지사는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으니 셈에 넣기는 민망하다. 2번째 회사는 제법 규모가 커서 여성지 2종, 청소년 대상의 만화 주간지 1종, 인테리어와 요리 등을 다룬 무크팀까지 4개의 매체가 한 층에 우글거렸다. 마감 직전의 잡지사는 시장통보다 약간 더 소란한데 문제는 각 매체의 마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이쪽이 한숨 돌리나 싶으면 저쪽에 불이 나니 1년 365일이 북새통이다. 전화기에 대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래퍼처럼 빠른 말투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잘못해 혼나는 사람이 있고 야단을 맞고 우는 사람도 있다. 옆에서 벼락이 쳐도 마감은 해야 하니 급한 사람은 책상에 고개를 받고 원고를 쓴다.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온갖 소음과 소리와 소란을 차단할 방법은 없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방법도 있지만 데스크가 부르는 소리를 놓치면 낭패를 보니 웬만한 각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면역 내지는 요령, 나아가 새로운 재능이 생기는데 쓰자 하고 마음먹고 모니터를 노려보는 순간 차단막이 생기는 것이다.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와 모니터만 남는다. 차단막을 여는 유일한 암호는 데스크가 부르는 나의 이름이다.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 이런저런 지시를 듣고 돌아와서도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 따위는 없다. 스위치를 켜고 끄듯 모드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나는 사물놀이패가 나를 둘러싸고 한바탕 신명나게 노는 와중에도 뭔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집에서는 일이 안 돼.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같은 일상이 섞여버리니까 라며 노트북을 들고 카페를 찾는 이들이 아마 정상일 것이다. 비정상인 나는 글을 쓰다가 쌀을 씻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글을 쓴다. 잘 안 풀릴 때는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다 반짝 생각이 나면 1초 만에 책상으로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릴 수 있으니 이 또한 편리하다. 얼마 전에는 벽지 보수를 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거실 한쪽을 뒤집어 놓은 틈에서 꿋꿋하게 키보드를 두들게 됐다. 그래서 책상이 거실을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다. 문제는 책이다.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을 때 당연하게도 방 하나는 책에게 내어주었다. 이전에 살던 집 여기저기 박혀있던 책들을 끄집어냈더니 책장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어 가득가득 쌓아두었다. 침대 아래에 있던 책들만 수백 권이었다. 필요한 책 한 권을 꺼내려면 상당한 노동이 필요한 데다 일주일에 서너 권의 책을 사들이는 바람에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케아에서 저렴한 조립식 책장 2개를 주문하고 그것을 조립할 친구도 불렀다. 가엾게도 친구는 3시간 동안 고군분투해야 했다. 1시간이면 충분하다더니 책장 3개의 책들을 꽂고 나서 그 방을 책방이라 뿌듯하게 명명했지만 그로부터 3달도 지나기 전에 다시 책의 홍수가 났다. 물론 그 사이에 내가 사들인 책들 때문이었다. 책방의 한 면은 붙박이장이었고 한 면은 창문이 있어 높은 책장을 또 들을 수는 없었으므로 이번에는 동네에 있는 목공소를 찾아가 키가 낮은 책장을 맞추었다. 책장이 오기를 기다리며 다시 안 볼 책들을 추려냈고 박스를 수거하는 분에게 수백 권의 책을 넘겼다. 다시 몇 달 후 한쪽 벽에 이중으로 된 슬라이딩 책장을 설치하면서 동일한 과정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꼭 필요한 책이 아니면 사지 말자. 어차피 책장을 들여놓을 공간도 더 이상 없다. 어차피 버릴 책도 더 이상 없다. 그러니 결심을 했다기보다 결심을 당했다고 해야 할까? 그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권에서 5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와 읽고 반납했다. 그중 갖고 싶은 책은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다가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구입했다. 리모델링 공사로 또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이 문을 닫았을 때는 이미 읽은 책을 다시 읽었고 보고 싶은 신간은 구입한 후 잊고 다시 팔았다. 일정 기간 안에 깨끗한 상태로 되팔면 제법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한때 이북도 사용해 보았지만 와인을 종이컵에 담아 마시는 것처럼 맛도 없고 멋도 없어서 곧 포기했다. 재미있는 책은 최대한 천천히 아껴 읽으려고 친구가 나눠준 아이디로 틈틈이 넷플릭스도 보고 디즈니 플러스도 보았다. 그 안에는 책이 보여주지 못한 세계, 책을 필적하는 세계, 심지어 책을 뛰어넘는 세계도 있었다.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처질 것 없는 세상, 독서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권장 도서 대신 권장 다큐멘터리, 권장 드라마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책이 쌓이지 않으니 책장도 책방도 필요하지 않고 그에 수반하는 노동을 할 이유도 없다. 그런저런 이유로 한동안 그 세계에 빠져 나도 이제 책은 됐어 떠들고 다녔지만 역시 지쳐버렸다. 책을 읽을 때는 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세계에서는 그들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그새 버거웠다. 책에 몰두하다 보면 뭔가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이는데 영상을 볼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딱히 재미있는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책에 익숙해지고 정이 들고 말았으니 그에 따른 희생은 치러야 한다. 이토록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나의 일과는 이렇게 정리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 안에서 잠시 꿈지락거리며 쓰다만 글을 생각한다. 생각에 꼬투리가 잡히면 컴퓨터를 깨우고 쓰기 시작한다. 틈틈이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고 샤워를 한다. 식사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다가 글을 쓰고 글을 쓰다가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다가 각종 프로젝트에 작가로 참여해 기획하고 대본 등을 쓰는 일, 청탁받은 원고를 쓰는 일 등이 내게는 아르바이트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다가 쇼핑 사이트를 열어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한다.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책을 읽는다. 책을 읽다가 잠이 든다. 몇 달에 한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쌓여가는 책들을 정리한다. 가끔 번거롭고 대체로 느긋하다. 종종 고요하고 자주 행복하다.